그럼 8번과 관련돼서 등기 청구권 출처나봐요. 자, 이제 기본 틀이 잡아졌는지 봅시다. 등기 청구권은 몇 종류? 두 종류죠. 물청과 채청. 물청의 의미는 뭘까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예요?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할 때? 일치할 때. 그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실소유자와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면 물청.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실소유자와 등기명인이 일치하면 뭐예요? 채청이 되죠. 그럼 미리미리 찾아놨어야죠. 그럼 말소는 뭐예요? 물청, 법정은 물청, 이전은 채청, 설정은 채청. 이걸 머릿속에 딱 잡아. 이거 맞아 안 되면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이 등기청구권이 등기청구권이 작년에 2.5점짜리야. 그럼 이 문제는 못 풀었다라는 것은 작년에 2.5점짜리를 놓친 거거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또 봐봐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써보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문제 8번을 풀 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문제 8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등기청구권이란 그러면 등기청구권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죠? 자,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이게 등기청구권이에요. 그럼 등기청구권은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죠. 간단하게 뭐예요? 물청, 그 다음에 채청, 그죠? 물청은 뭐에 불러봐요? 또 까먹었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채청은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면 물청, 일치하면 채청이 돼. 그럼 미리미리 찾아놓은 거죠. 그러면 말소, 그러면 물청, 법정은 채청, 물청, 이전은 뭐예요? 채청, 설정은 채청.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말소, 물청, 이전, 채청, 법정, 물청, 설정, 채청. 이게 한 대 있다. 그러면 지금 봐봐요. 지금 등기청구권이 이게 한 대 있으면 지금 뭐에 민법책 자체를 못 읽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암기를 해놓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말소, 법정, 이전, 설정을 선고안이 있어야 돼. 선고안.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봐봐. 2개 정도 풀어내면 답이 나와야 돼. 2개. 여기 3번까지 읽으면 나와야 되겠죠. 봐봐요. 다음 중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거. 그럼 결론적으로 4개는 채청이 아니면 물청이게 되죠. 그럼 1번 봐봐요. 자, 매수인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뭐예요? 두 자로 딱 집합하면 이전이잖아. 이전이 깔려있잖아. 그럼 가로 열고 이전을 찾아내야 돼. 자, 지문 밑에서 이전은 채청이에요, 물청이? 채청.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청구권 보전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이것도 뭐예요? 채청이죠.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 그럼 물청을 찾으라는 거네. 그럼 3번에 읽어서 이제 다 나와야 돼. 취소 동그라미. 취소를 툭 쳐봐요. 말소. 그럼 말소를 찾아냈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읽어서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빡빡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 이전의 의미인지 설정의 의미인지 말소의 의미 이렇게 자기가 찾아서 문제를 제대로 정석으로 풀고 있는지 그냥 외워서 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청이 되네.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네. 자, 시효취득이 기한 등기청구권. 그러면 가로 열고 써봐요. 거기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이전이 깔려있네. 그래서 이전 등기청구권이죠. 그럼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오케이. 그 채청은 원래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10년. 근데 계속적으로 행사하면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향소인의 최초 향조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집약해봐요. 이전이죠. 이전은 채청, 물청. 채청,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걸 보면 작년에 풀었다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충분히 작년에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청구권, 올해 등기청구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는 안 나와요. 올해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등기청구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등기 추정력이 나옵니다. 올해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기 추정력은 역시 몇 번에 있죠? 10번에 있죠. 10번 가기 전에 9번을 우리가 또 한번 보죠. 자,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모두 그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를 해야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 그러면 요걸 빨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186조는 뭐예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187조는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6조 7조의 관계에서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가? 186조. 어사표시가 없으면 187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유취득시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A조항. 이걸 하나 잡아놓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또 못하는 것은 기본이 안 깔려있는 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자 다시 한번 요거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소멸. 자, 자기가 물건의 소멸 봐봐요. 자, 물건의 소멸 그러면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여기에서 벌써 자, 10문제 중에 벌써 6개 이상이 나온 사람은 물건의 소멸을 암기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물건의 소멸. 아니면 암기가 안 된 사람은 뭡니까? 뭐 5개 이하가 나오겠죠. 물건의 소멸은 공통 소멸 사유는 몇 개? 6개.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봐요. 물. 그건 뭐예요? 자, 멸이죠, 멸. 자, 멸포, 소공, 홈월. 자기가 스스로 한번 반성 한번 해봐요. 홈월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외우기는 외웠어. 멸포, 소공, 홈월이라고 외웠어요. 근데 써먹지를 못해. 이제 봐봐요. 이렇게 잡아서. 지금 뭐예요? 딴 학원 한번 가서 물건의 소멸 사유가 몇 개냐? 그러면 답변을 수록하게 못한다는 거야. 답변하는 사람이 뭐예요? 10명 중이라면 한 사람 제대로 설명할까? 제대로 이제 외워져 있을까?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멸실. 그러면 뭐예요? 무슨 거예요? 법률 규정이야. 자, 포기.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행위. 자, 소멸시효. 그렇죠. 이거는 법률 규정이 되죠. 법률 규정. 자, 그거는 공용, 징수. 그거는 뭐예요? 법률 규정. 이거는 뭐예요? 혼동. 법률 규정. 몰수. 법률 규정. 그죠. 법률 규정. 일단 그러면 나머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이제 요 6개는 기준을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멸포, 소공, 홈몰. 멸이 뭐예요? 멸실. 한번 읽어봐요. 또 법률 규정이다. 187조. 그렇죠. 자, 여기 봐봐요. 포기. 6조.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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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조. 자, 멸이 뭐라고?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벌수. 이렇게 이제 의미를 찾고요. 자, 하여튼 뭐 끝날 때 인사해요. 인사하고 가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합격자 모임에 나와요. 작년에도 5반 여기 수업 들은 사람, 토요일 5반 뭐에 든 사람이 다 합격자 모임에 나왔습니다. 합격 5반은 여기 뭐예요? 졸음을 쫓아가면서 수업을 듣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열렬한 뭐예요? 열정은 있다라는 겁니다. 열정. 그 열정은 있는 만큼 써먹어 보라고. 봐봐요. 읽어봐요. 유치권. 유치권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봐봐요.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유치권의 소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같아서 뭐 29회 때 여기에서 3개 지문이 들어가죠. 그러면 유치권의 소멸도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6가지는 뭐예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29회 때 그래서 유치권 물건이라는 거 알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숙제해놨으면 뭐예요? 그만 외웠으면 써먹을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읽어봐요. 물건이 소멸하면. 읽어봐요.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OX. O예요? 저 죽어버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제대로 뭐예요? 자기가 써먹을 줄을 못하는 거야. 물건이 소멸하면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결론 X예요. 무슨 대의가 있다? 물상대의가 있다는 거야. 물상대의. 그렇죠? 물상대의. 물상대의. 자, 그러면 열받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X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물상대의가 나오네.
물상대위란. 먼저 그러면 물건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죠. 그럼 돈으로 바뀌는 게 무슨 대위? 물상대위야. 그럼 물상대위는 양적 변경, 질적 변경. 질적 변경이에요. 그죠? 그럼 물상대위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하죠? 또 이제 수기가 돼야 돼. 멸해공. 그죠? 멸해공. 읽어봐요. 멸실, 훼손, 공형, 징수. 그죠? 이때만 물상대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멸해공, 그럼. 자, 그러면 보증금은 물상대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보증금은 보증금일 뿐이야. 물상대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멸실, 훼손, 공형, 징수. 내가 화재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화재보험금이 튀어나오죠. 그게 물상대위야. 물상대위. 자, 수용을 해서 뭐가 톡 튀어나와요? 수용금. 그게 물상대위야. 물상대위는 어디에서 읽어봐요? 멸해공. 이게 또 암기가 하나 돼 있어야 되고요. 하나 찾아냈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포기는 무슨 행위? 언행위. 그럼 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네요. 상독행위는 뭐는 읽어봐요. 유죄포. 이게 깔려 돼 있어야 돼. 읽어봐요. 유언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포기는 그러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지역권을 가서는 이길까요, 포기일까요? 지역권은 뭐예요? 위기라고 그래요. 넘겨준다. 그래서 포기를 위기라고 그래요. 그럼 위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무슨 행위니까? 법률 행위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요 의미가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혼동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올해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혼동과 관련돼서 잘 잡아야 돼. 혼동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법률 규정과 관련돼서 몇 개 점검해봐요. 자, 연습을 해놔야 돼.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놔야 돼. 봐봐요. 자, 이것한테 이렇게 돼서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이 세입자가 요 집을 사버렸어. 그럼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지위를 존재하죠. 한 개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혼동이라고 하는 거. 혼동.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 사례에서. A가 1억을 전세권을 설정해놨는데 요 전세권 B가 요 C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럼 얘가 얘 집을 사버려서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죠. 이때 전세권은 혼동으로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않죠. 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이죠. 여기에 두 번째 사례예요. 자, 이번에는 A가 B가 1번 저당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C가 2번 저당권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소유권과 저당권이 두 개의 권리를 혼재하고 있죠. 이때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면 여기 2번 저당권자가 튀어서 올라오거든.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낙찰 받으면 혼동으로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때는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럼 혼동은 맨날 3개밖에 없어. 3개밖에. 그러니까 말을 풀어헤치는 게 이해할 때는 되는데, 그러면 혼동은 올해 또 반드시 올해 출제됩니다. 191조와 관련돼서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86조 7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요 6개를 기준 틀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가지치를 가는 거, 가지치고 가는 걸 몇 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등기형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기억에 뭐예요? 포인트. 혼동이죠. 혼동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186조 7조. 교환 동그라미잖아. 교환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계약이 숨어 있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해야 되네. 하나 찾아냈네요. 전세교환 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187조. 그렇죠. 매매계약 완결권 행사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 매매계약 완결권 행사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186조.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취득. 공용 부분 줄 쳐놔봐요. 공용 부분에 대한 취득은 따로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전유 부분만 등기해놓으면 공용 부분은 당연히 따라오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니은과 니을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스스로 봐봐요. 스스로 그냥 반성을 한번 해봐요. 반성. 나는 물건의 소멸 6개를 정확하게 뭐의 기준 틀을 잡고 있느냐.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애워진 사람 보통 없거든. 그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걸 관계 속에서 물상대 읽어봐요. 을해공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제포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자기가 실수하지 않도록 봐봐요. 자,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단독행위만 나올 때 항상 뭐예요? 조심해 놔야 돼.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럼 단독행위와 관련돼서는 여기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단서를 자기가 붙여봐야 돼. 단독행위. 자,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봐봐요. 읽어봐요. 채권의 포기. 포기 읽어봐요. 포가 뭐예요? 읽어봐요. 포기. 무슨 행위?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채권의 포기 오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로? 봐봐요. 지금 다 까먹었죠? 104조와 관련해. 104조. 104조. 104조와 관련돼서 단 104조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남편이 봐봐요. 남편이 부도를 내서 남편이 감방에 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부인이 뭐에 채권을 가지고 있나 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와서 네 남편 채권을 포기해. 그러면 네 남편 뽑아줄 테니까. 그러면 부인은 봐봐요. 부인 입장에서는 봐봐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나 봐요. 그러면 지금 뭐에 공박 상태에 빠져 있죠. 그럼 이때 채권자, 부인의 채권자들이,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용할 의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채권의 포기에도 104조가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읽어봐요. 단독행위에도 104조가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칠판에 적어놓은 것은 뭐예요? 애누리도 없어. 지금 요걸 암기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다음 단계를 이용을 못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요 물건의 소멸 사유에서 다시 한번 해야 돼.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채점해보면 아직 물건의 소멸 6종류를 아직 정확하게 못 외운 사람이 4-5분이 있어요. 그럼 외우면 뭐예요?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렇죠? 써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싹 지우면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자, 10번의 등기의 추정력, 요게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올해 나올 때가 됐어. 나올 때가 됐다는 걸 확인해 놓고, 자, 등기의 추정력은 기본 7개는 암기가 돼야 돼. 근데 암기를 안 하려면 봐봐요. 이해를 하려면 봐봐요. 어디까지 갔다 오는지 봐봐요. 봐봐요. 자, 일가피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사인이죠. 이 사람은 사인이죠. 이 사람은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 그럼 평상시에는 이제 생각을 해놓으라고요. 평상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 또 까먹었다. 실제 관계. 그래서 실체 관계. 그러면 사인이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왔죠. 무슨 관계? 절차 관계야. 절차 관계. 그럼 당사자가 뭘 써요? 매매 계약서를 쓰겠죠. 매매 계약서를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럼 매매 계약서 봐봐요. 자, 매매입니다. 분석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매매 계약서라고 해요.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따진다고. 매매가 뭐예요? 법률행위죠. 매매가 등기의 원인이네. 계약서를 뭐라고 그래요? 정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등기의 원인 정서라고 그러는 거야. 민법 시간에는 매매계약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등기의 원인 정서가 뭐예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이 바로 등기의 원인 정서가 되네요. 자, 그럼 자 봐봐요. 그럼 매매계약서는 누가 써요? 당사자가 쓰잖아. 당사자는 거짓말해요, 안 해? 엄청나게 거짓말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당사자는 매매계약서를 쓸 때 다운계약서를 쓰든지 그 뭐예요? 업계약서를 쓰겠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자고 나온 게 금융계약서야. 금융계약서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까지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오기 시작하는.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딱 나오면 한 달 뒤에
피해 간다고. 한 달 뒤에 피해 간다고.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요. 조금 기다려서 뭐예요? 10원 케이스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구멍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금융계약서까지 보더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이 나와. 그럼 어차피 봐봐요. 계약이 무슨 계약이 나와요? 부실계약이 나오죠. 그러면 부실계약을 이제 등기소에다 신청하면 등기관이 해주죠. 그럼 무슨 등기가 나와요? 자, 부실등기가 나오죠. 부실등기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봐봐요.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거야. 공신력 불인정이에요. 근데 공신력은 절대적으로 불인정된다고 그랬어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거래가 원활해요, 원활하지 않아요? 원활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면은 등기의 추정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봐봐요.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B가 A한테 살 때 계약금을 썼죠. 이제 계약을 했겠죠. 계약금 들어가죠. 그럼 B가 뭐라 그래? A한테 진짜 네 집이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이제 거래가 원활하지 않겠죠. 그럼 중도금 치를 때 또 뭐라 그래? 진짜 네 집 맞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잔금 치를 때 확인하고 가겠죠. 진짜 네 집 맞지? 너 나 속이면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일단 A로 등기되어 있으면 누구 집이에요? A 집이라고 추정받아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자, 등기의 추정력. 자, 하사를 쌓아봐요. 자, 읽어봐요. 하사를 쌓아볼게요. 읽어봐요. 당사자한테도 추정력이 미치고, 읽어봐요.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지금 요 추정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면 시험장 가서 이거 그려놓고 하면 1시간 내내도 등기 추정력 못 풀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끌어왔으니까 이제 봐봐요. 몇 개 중에. 그러면 등기 추정력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줄기세포. 읽어봐요.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이게 줄기세포야. 줄기세포. 여기 봐봐. 저는 담배 피면서 이 침 뱉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침 뱉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침에는요, 무슨 있어요? 침이 아주 중요한 그 요소예요. 이게 요소 침이 뭐예요? 몸을 막아낼 수 있는 이거 뭐예요? 이거 균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우리 침균이야.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키스하면 어때요? 암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걸려요. 침이라는 게. 이 침이라는 게 뭐예요? 세균을 방지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젊은 애들 맨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침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요소가 돼요. 침 때문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 일본 사람이. 이 침이 우리 사람에 대해 중요한 암을 억제하는 유발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키스 많이 하면 집에 가서 키스 마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암 안 걸려. 암 안 걸려. 그러니까 맨날 담배 피면서 애들이 침 택택 봐면 쟤는 며칠 있으면 가겠구나. 그럼 저는 침은 있어도록 꿀꺽 삼겨요. 삼긴다는 거야. 삼긴다는. 진짜요. 이 침이라는 게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진짜 그걸 연구해서 파는 게 노벨 화학상 받은, 한번 쳐보세요. 일본 사람. 그래서 키스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 암이 그러면 왜 암이 안 걸릴까? 그걸 한가한 사람이 바로 일본 학자,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한번 쳐보세요. 그거 치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 줄기세포라는 거야, 줄기세포. 봐봐요. 읽어봐요, 이제. 실체관계, 절차관계, 등기 원인. 근데 써먹지를 못해. 이제 그게 가요. 봐봐요. 읽어봐요. 임차권. 이제 써먹어야죠. 이제 선관이 있어야 돼. 임차권은 채권, 물권. 채권. 투자는, 채권. 채권은 뭐예요? 투자로 원치만. 그러면 권리도 모르고 있는 거야, 권리.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익이 채권이거든. 그럼 권리야. 권리를 여자로 원쳐봐요. 그게 실체관계거든. 실체관계. 그러면 임차권에도 등기 추정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써먹죠.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에도 추정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서 토지를 취득해서 그러면 토지거래가증을 받았다고 일단 추정해 주는 거야. 이거야. 절차관계도 추정력이 미치는 거야. 절차관계.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미리 이제 찾아놨으니까 봐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그럼 1분 안에 풀게 해서 7개가 딱 암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추정력이라는 건 추측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첫 번째 봐봐요. 어선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럼 사실의 등기는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저 표제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사실이지 거기에다 추측을 줄 필요는 없잖아. 자 그러면 두 번째 봐봐요. 가등기야.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죠. 가등기는 실제 법상 효력이 없거든. 전국 등기가 아니거든. 추정력은 전국 등기 효력이야. 그러면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럼 아까 했던 봐봐요. 실체 관계. 아까 실체 미리 찾아놓은 거야. 실체 관계에도 미치고. 네 번째, 절차 관계에도 미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여섯 번째 관련돼서는 봐봐요. 추정력이 있어. 추정력이라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학설 판례에서 맡겨져 있다라는 거야. 일곱 번째. 자, 이게 또 등기법에서 9번 출제됐죠. 추정받아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뭐예요? 요 7개가 자기가 7개가 숙지가 안 됐다면 자기가 실력껏 못 푼다라는 거야. 근데 또 이제 애웠어요. 애우기는 애웠어요. 그러니까 사용해 먹을 줄 모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토지대장, 권리의 사실이. 토지대장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그럼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추정력이 나오면 통상 X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풀 때는 혹시 추정력이 있으면 볼 것도 없어. 찍고 나가라고요. 자,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가만.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는 예비등기야, 전국등기야? 예비등기. 등기의 추정력은 전국등기의 효력이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가등기는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해, 물권적 효력이 소급해.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만 지금 등기 추정력 요 7문제를 풀을 때 그냥 5개 지문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 7개 지문을 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딱 생각해 놓고 그러면 1번 가서 이제 등기 추정력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서 권리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배울 리가 없거든.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뭐에 인정된다가 나와야 되겠죠. 이번에 등기부상 물권 변동 읽어봐요. 당사자 사이에도 등기의 추정력은 운영될 수 없다. 어때? X. 운영될 수 있죠.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 왜 당사자 간에도 그랬을까요? 도자라는 것은 원칙이야, 얘예요. A라는 소리죠.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공동단독. 공동이죠. 그럼 전소유자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예요? 처음 하죠. 그럼 전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와장창 깨진다는 거야.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언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언용될 수 있다. 그래서 언용이라는 것은 뭘까요? 언용이라는 것은 원한다. 영 사용해달라. 누구한테? 판사님, 여러한 사실도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원용이라는 거예요. 원용. 자, 원용과 관련돼서 그러면 원용권에 대해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럼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읽어봐요. 읽어봐요. 읽을지도 모르네. 그냥 읽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자, 사실인 간섭 그럴 때는 간섭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인 간섭이야. 그렇죠? 사실은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판사님, 여러한 사실이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용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에도 원용권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또,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왔어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아까 원형권에 대해서 개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원형권이 뭔데? 판사님, 여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무슨 건? 원형권. 그럼 사실은 간섭과. 그럼 사실은 이제 알았네요. 사실은 간섭은 누가 알아요? 당사자가 판단하죠. 그러면 최근 문제 봐봐요. 사실은 간섭은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 X예요. 자, 읽어봐요.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이제 잘라봤어요. 읽어봐요. 동시. 동시가 뭐예요? 동시가 같이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법을 몇 개월 배운 사람은 같이 그러지 말고 자 동시는 쌍무라는 거야. 쌍무는 당신과 나의 관계 법정용어로 결련성이라는 거야. 동시이행 항변권은 결련성이야.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판사가 알아요? 당사자만 알아요? 당사자. 그럼 문제 됐네. 동시이행 항변권은 누가 판단해? 다음 누가 주장 입증해? 당사자가. 그죠?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무슨 건이 발생해? 원형건이 발생한다는 거야. 공통점이.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은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자기가 이때는 동시행 항변건이 발생하니까 판사님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판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시행 항변건이 발생해요. 그거 한번 살펴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건은 누가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야. 주장 입증해야 돼. 그러면 사실은 간섭과 동시행 항변건은 뭐가 발생한다? 원형건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형 될 수 있다. 개념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2번은 결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3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아니야, 아무데나 잡으면 안 돼. 점의의 추정력을 잡아야지. 점의의 추정력. 올해 2.5점짜리가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데 점의의 추정력은 동산의 추정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동산의 추정력. 그럼 앞으로 가니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의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때? X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시험 잠깐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 그러면 저기 옆에다 거기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러니까 맨날 저번에도 자, 점의적 효력이 있어요. 자, 점의의 추정력이 있어요. 점의의 추정력.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 어때? 같아 달라요? 이게 다 다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 같이 보여.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점의적 효력, 그 다음에 점의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이거는 전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시험장 가면 글씨가 그거 같아. 막 마음이 급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벌써 공부가 다 된 사람 봐봐요. 점의적 효력. 뭘 지칭해요? 예, 등기부 취득시효를 지칭하거든. 등기부 취득시효. 이거는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면 우리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있어. 245조 2항에서. 그럼 등기 몇 년이죠? 10년. 그러면 점의 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그러면 등기 10년을 점의 10년에 뭐예요? 가름해주기 때문에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점의적 효력이라는 거야. 그럼 요 두 개가 지금 안 헤어져 있다. 공부가 비정상으로 지금 공부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점의적 효력은 읽어봐요.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여기는 245조 2항이 되는 거야. 자, 점의의 추정력은 그러면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법 200조를 지칭해. 민법 200조의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이야. 동산의 추정력이 되는 거야. 동산의 추정력. 그러면 등기 추정력은 어때요? 요거는 명문 규정이 있어, 없어? 조금 전에 없다고 그랬잖아. 없죠. 요거는 어디에서? 학설 판례에 맡겨져 있어. 그러면 요때 등기의 추정력은 뭐의 추정력이다? 부동산의 추정력이야.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아까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그 다음에 몇죠? 245조 몇 항? 2항. 그렇죠. 지금 여기에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공부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갈고 닦아야 돼. 그러면 봐봐요. 점의적 효력과 점의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은 같아 달라요. 그러면 점의적 효력 그러면 조건반사로 등기부 취득시효. 또 하나는 245조 2항. 그러면 점의의 추정력은 동산.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 몇 조?
200조. 권리적법 추정에 규정이 되놨어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그러면 벌써 숙지가 된 사람은 자 3번의 점유의 추정력을 밑줄 쳐놓고 앞으로 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등기의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은 뭐다? 인정되지 않아. 점유의 추정력은 어디에서? 동산. 그래서 자 올해 2.5점짜리가 등기의 추정력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4번에 가볼까요? 건물의 소유권 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잘라봐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동그라미 쳐봐요. 보존은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강해요. 약해. 보존 위에다 써요. 처음이니까 약한 거야. 약하다. 또 야하다 쓰지 말고. 자, 그러면 보존 등기는 약해. 그럼 추정력이 약하니까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어때요?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어때? X. 와장창 깨져버려. 자, 그러면 4번도 X네요.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특별 동그라미 쳐놔봐요. 특별은 뭐예요? 거기 꼬리표 붙여서 특별하니까. 특별조치법은 강한 추정력이 발생해. 뭐 정확한 어떤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추정력은 그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올해 등기의 추정력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조 프린트 가져오셨죠? 예. 그러면 이제 몇 개 오늘 배운 거, 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테마 거기 4페이지 가봐요. 테마 6번, 조건과 기한 찾아서요. 예, 그러면 조건은 확실, 불확실. 조건은 확실, 불확실. 기한은 확실이죠, 확실. 그거 정확하게 잡아고. 자, 그러면, 자, 조건과 기한은 차이점이 불확실이냐, 확실이냐, 이거죠. 그러면 조건은 뭐면, 조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건과 기한의 공통점은? 조건과 기한의 공통점은 효력 요건. 그럼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효력 파트. 항상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의 성취 효과 찾았네요. 자, 정지 조건, 조건 성취, 효력을 발생. 그 다음에 해제 조건, 그러면 그 밑에 아까 문제 풀었던 소유권 여부 매매 찾았죠. 이게 아까 할부 매매였죠. 그게 바로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아까 장난을 뭘로 쳤어요? 해제 조건. 그러니까 벌써 이제 문제를 10개를 풀었으니까 그 10개를 생각하면서 딱 이론을 다시 정리하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자, 해제 조건 나오네. 조건의 성취죠. 성취. 그러면 불성취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해제 조건은 조건의 불성취 시, 불성취할 때 효력이 소멸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취야, 불성취야. 성취, 그러면 효력이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것은 잃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봐요. 기성조건 플러스, 정조건 플러스, 그럼 플러스. 자, 기성조건 플러스, 그러면 해제조건 마이너스. 불능조건이 마이너스, 정지조건이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 자,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제가 그러면 만약에 올해 중개사를 합격했어요. 제가 그래서 직원을 하나 뽑으려고 그래요. 직원을. 그러면 봐봐요. 혹시 운전면허 있어요? 그랬더니 운전면허 있으면 제가 뭐예요? 바로 채용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요거 이제 면접하러 온 사람 저 운전면허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성 조건이 그게 정지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바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 얘가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기성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관계. 요거 딱 자기가 딱 해놔요. 자, 기성 조건이 뭔지가 모르니까 맨날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조건이 성취된 거거든. 한자로 쓰니까. 자, 불능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 해놓고요. 자,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 그러면 기한 도래 효과가 나오네. 시기 동그라미. 그러면 시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 자, 종기는 뭐예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 딱딱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시기와 종기는 뭐예요? 그 사이를 뭐라 그래요? 기간이라고 그러죠. 기간. 자, 기간은 그러면 조건이 부간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질은 원칙적으로 소거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예적으로 자 조건 성취 전에 당사자가 뭐예요? 저 하자 그러면 어사 표시가 있으면 그때는 소거할 수 있다. 요거 딱 잡아놔야 돼요. 기한은 소거표가 없어. 절대 소거표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건이냐 기한이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의 조건의 성취 미정 상대방 이익이야. 상대방 이익은 해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극적을 읽어. 적극적 보호는 읽어봐요. 처상보담 조문에 딱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 기한의 이익과 벽이. 기한은 뭐예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읽어요. 추정입니다. 본다가 아니에요.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까 조문들 다 그 조문들이야 다. 자 6번의 조건 성취 나와 있죠.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행위. 조건의 성취 거기에다 불이익 절차 나와봐요.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그때는 조건이 뭘로? 성취된 것으로 본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여자가 몇 번이에요? 5명 남자. 한 요맘때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신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수강생들끼리. 자 뭐예요? 여자분들은 에어컨 자꾸 트니까 춥다 그러고 남자는 덥다 그러고 껐다 켰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봅시다. 이 남자들이 뭐예요? 니네들이 학교 가면 내가 뭐예요?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인자문 했어요. 장을 지고. 그러니까 5분이 죽으라고 공부를 하네. 학교 갈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시험 3일 전에 장영이 불러서 아유 제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사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러 갔네. 방해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때는 성취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합격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이 나와야 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한번 봐봐요.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대.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조건의 성취를 이익을 받아서 그러면 조건 성취를 방해해서 그러면 뭐예요? 조건의 성취가 돼버렸어. 그때는 뭐예요? 조건 성취가 안 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 기한 이것만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딱 잡았을 텐데 왜 이거를 하도 제대로 못 외워서 맨날 조건과 기한을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조건과 지나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단어신, 단독형이, 어음형이, 신분행위. 그렇죠? 그러면 단독형이라도 그게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단독형이라도 그러면 뭐예요? 자, 유정이라든지 채무의 면제는 돼야 안 돼요? 돼요. 왜? 상대방이 유리하고 이익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기한과 관련돼서는 단신이죠. 단신. 자, 그러면 기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친하지 않는 거. 아까 뭐가 있었어? 소극표. 그럼 올해 여기에서 테마 6번 조건과 기한에서 반드시 출제되고요. 특히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뭐냐? 아까 박스. 기성조건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러면 거기에 빨리 자기가 보호를 생각해서 그냥 곱해버리면 돼. 어차피 객관식 지문이니까 한번 우리 정리해놔야 되고요. 자, 테마 1과 관련돼서 물권법이 있네요. 물권법위에서 물권적 정권. 이게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물권적 정권. 아까 물권적 정권 수없이 봤어요. 자, 물권적 정권은 그 밑에 봐봐요. 자, 물권적 정권 1 읽어봐요. 현재 물권자. 침해받고 있는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찾았죠? 현재가 중요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물권 및 물권적 정권은 분리양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물권은 주고 물권적 정권은 종이거든. 그러면 물권적 정권만 분리양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례 문제 풀 때 현재. 자, 그러면 요 소리는 뭐냐? 읽어봐요. 만약 A가 B한테 집을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요 사람 팔았어요.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팔았으면 요 사람은 이제 물건이 넘어갔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를 안 갖췄어요. 등기를 안 갖췄다라는 거야. 그럼 등기 안 갖췄으니까 일단 소유권자는 얘가 되죠. 그러면 얘가 C한테 또 팔았어요. 그러면 물건 정권권은 그러면 요 B는 A한테 행사해야 돼, C한테 행사해야 돼.
씨한테 행사해야죠. 물건이 넘어가면 뭐도 넘어간다? 물건적 청구권도 넘어가야죠. 그러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침해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걸 생각해 두셔야 돼. 현재야, 현재. 자, 그러면 이번에 행사 및 상대방 나왔네요. 자, 직접, 간접,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안 돼요. 자, 간접점유자 돼요. 접접점유자 돼요. 점유보조자는 돼, 안 돼? 안 돼. 점유보조자는 뭐예요? 알바죠. 알바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지 말고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염려야. 염려는 방해, 예방. 거기 플러스가 있는데 또는으로 건쳐요. 또는으로 써놔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염려에 대해서는 아직 방해받고 있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이렇게 행사해 놓고 4번에 질권, 유치권이 있네. 유치권 아까 봐봐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해 놔야 돼요. 5번에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반환 청구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거는 자, 점유물이야 본권이 아니라 뭘 요소로 하죠? 침탈. 침탈 조심해야 돼요. 자, 침탈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사기는 침탈이 아니야? 아니야. 횡령도 아니죠. 그때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선의의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고 1년에 무슨 기간? 출석기간, 유일하게 출석기간. 최소한은 이거는 숙지해놔야 돼.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 최소한은 이거는 잡아놓고 놔야 돼. 물권적 청구권은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요거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테마2와 관련돼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1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 1번 행강편천하에 뭐라고 써놨죠? 법률행위 186조. 그래서 거기 어떤 판결이 있어? 이행 판결. 거기 행강편쳐놓고요. 자, 점유취득 완성. 요거는 187조의 외조건. 아까 유일한 예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187조의 예조항.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이번에 더해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이거는 나올 가능성은 요즘 약간 희박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돼. 자, 최첨. 법률행위 찾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런 것들 이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읽어봐요. 말소 등기 청구 말소 동그라미 실체관계와 등기와 불일치할 때 그때는 물청이에요. 진정명예회복을 언이라는 소유권 이전 요거 특히 조심해야 돼. 이전 그게 행강편잖아요. 자, 이전은 이전이에요? 이전이 아니야. 이때는 뭐의 의미죠? 말소. 그러면 이전이 들어가서 딱 물청이 하나가 있어. 자, 그게 바로 진정 명의회복. 요거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점 의여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권 찾았죠? 그럼 밑에서 툭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말소가 툭툭툭툭툭 튀어나와. 말소는 채청 물청. 오케이. 그렇게 해서 딱 기본 틀을 잡아놓으라고. 자, 3번에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매수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자,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계속 줄쳐나와요. 계속 점유를 행사하고 있어 없어요? 있어. 그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딱 잡아. 자, 중간 생략 등기 수없이 했죠. 마음에 준비해야죠. 이미 등기 격려, 이미 동그라미. 이미 등기가 격려되면 전원 합의가 없어라도 뭐예요? 유효. 등기를 전원 합의가 있다면 무슨 청구가 가능하죠? 직접 청구. 매매계약서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마 합의가 없다면 무슨 청구일까요? 대의 청구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역에서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 플러스죠. 곱해봐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단속규정, 혈액규정 절대적으로 무효.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문제를 풀려면 1번, 2번, 3번 이 정도는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번에 등기 효력, 아까 효력과 관련돼서 효력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우리 등기법 배운 사람 뭘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또 까먹었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본등기. 예비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 그것은 최소한 그거는 잡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등기는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이야, 전송 요건이야. 효력 발생 요건지 자주 출제됩니다. 그럼 불법 말소돼도 물건의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배워? 말소 회복 등기를 배우거든.
자,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자, 선등기 선동을 하면 선등기 유효, 후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면 등기법으로 연결하면 선등기는 유효, 후등기는 무슨 말소? 지가 말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무효등기 유효과 관련돼서 무효등기 유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럼 무효등기 유효는 뭐예요? 표제부에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권리등기는 이용할 수 있죠. 누가 없어야 돼? 제외관계. 최소한 시험장에 가려면 그 정도 키워드는 자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번에 조금 전에 했던 등기의 추정력이네. 등기의 신뢰, 무과실 추정. 자,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은 승계 취득이죠. 사실을 주장할 수 있고,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한 사실에 추정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를 조심해야 돼.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실 자체는 추정받아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 추정력은 와장창 깨진다는 거. 그 배경에는 그거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한번 쓴 거 봐봐요. 여기 뭐 썼어요 아까? 또 까먹었다. 점이 적혀요. 점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같다, 다르다. 그죠? 그럼 추정력 나오면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등기 원인에도 미친다. 그거는 열심히 해놔야 될 거고, 등기의 추정력은 최소한 1, 2, 3은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6번에 뭐가 있죠? 가등기. 올해 가등기는 나오죠. 사례 문제로.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본등기 후에는 읽어봐요. 순위, 보전적 효력. 순위가 소급해, 물권적 효력이 소급해. 순위가 소급한다. 그러면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자, 가등기는, 자, 봐봐요.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아까 우리 물권적 정권할 때. 여기 봐요. 담보 가등기와 가등기랑 같아 달라요. 저거 달라요. 담보 가등기. 이게 가담법이거든. 아까 가등기 담보권자 나왔죠. 한번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그렇죠. 순위 버전. 순위 버전. 자, 담보 가등기는 읽어봐요. 또 담보라고 그런다. 수없이 했는데. 경매청구권. 경매청구권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우선 변제적 효력. 우선적 변제적 효력. 그럼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실체법상 효력이야. 자, 실체법상 효력이야. 실체법상 효력.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자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정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문제 풀 때 담보라는 키워드를 하나 잡아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가등기 같아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그럼 항상 요 의미를 번호놓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뒤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소유권에 가등기 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 전세권에 가등기 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써요. 갖고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도 기록할 수 있고 갖고 얼구. 담보 가등기는 갖고야 얼구야? 또 까먹었다. 갖고에만 기록한다. 갖고에만. 담보가등기는 얼구에 기록되지 않아요. 반드시 갖고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담보가등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담보가등기는 비전형 담보거든. 비전형 담보로서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거든. 갖고야 얼구야? 갖고.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반드시 갖고에 기록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명의신탁의 적용 대상이에요. 자, 적용 대상이 되고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죠. 명의를 이전하네. 그럼 요거는 명의신탁에서 뭐예요?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딱 해서 자, 마무리를 확실히 해놔야 돼. 그러니까 자, 요거는 보충 자료는 가장 중심키를 모아놓은 거야. 키워드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면서 요걸 약간 자기가 살을 붙여나가야 자기 걸로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담보가등기와 일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오케이. 거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자, 테마 3번과 관련돼서 혼동까지 우리가 좀 쳐놓자고요. 혼동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자, 헌통은 원칙적으로 소멸해요.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할 때 읽어봐요.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과 강압권과 번등기 청구권은 읽어봐요. 헌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테마 4번에 무슨 건이 있죠? 점유권. 점유권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점유권이 이제 또 우리가 또 간단하게 풀 거고. 아마 혼동과 관련돼서 거기 하나 몇 개 잡아 놓자고요. 자, 이제 혼동. 혼동이 뭐예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동은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규정. 헌규정. 그럼 186조, 187조. 187조.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187조고. 혼동은 우리 오늘 등기법 배웠으니까 혼동이란 말씀은 단독, 공동. 단독.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채권,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그거 하나 적어놔요. 혼동은 채권과 물건의 무슨 사유가 된다? 공통 소멸 사유가 된다. 자, 그래서 혼동 옆에 사이에다 좀 몇 개 끼워놔요. 다시요. 자, 혼동은 몇 조다? 187조. 혼동은 단독, 공동. 단독. 채권과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뭐다? 혼동.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혼동 문제와 관련돼서는 안 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 두시고요. 하여튼 뭐 요즘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뭐 5개 이상이면 그냥 현상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현상 까먹지 않을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5개가 나왔다 그러면 시험장감 한 65점에서 75점 사이는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멘탈만 좀 강하게 해달라는 거.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